지금 바로 선풍기에 이것 하나만 붙여보세요.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에어컨 전기료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이현숙입니다. 요즘 날씨 어떠신가요?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없이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 이어지고 있죠. 저도 며칠 전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았는데 땀이 등줄기로 줄줄 흐르더군요. 선풍기를 틀었더니 바람은 나는데 왜 이렇게 후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전기료 청구서를 받으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한 달에 15만 원씩 나오는 전기료.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여름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겨우 3만 5천 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3만 5천 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내면서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바람이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공기 자체가 뜨거워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세게 돌려도 뜨거운 공기를 돌리면 더 덥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무작정 선풍기만 세게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생활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 방 온도가 32도예요. 선풍기를 틀어도 32도짜리 바람이 나오니까 시원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발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소금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소금물 얼음팩 활용법입니다. 일반 물 대신 소금물을 페트병에 넣어서 얼리세요. 왜 소금물이냐고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은은점이 낮아서 더 차갑고 오래 지속되거든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필요한 재료는 간단해요. 500ml 페트병 물 그리고 굵은 소금 2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페트병에 물 500ml와 소금 2스푼을 넣어서 잘 흔들어 주세요.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냉동실에 하루 종일 얼려두세요. 저는 보통 저녁에 만들어서 다음날 오후에 사용해요. 이렇게 만든 얼음팩을 선풍기 바로 앞 20cm 거리에 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얼음팩을 지나면서 차가워져서 나와요. 마치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처럼 말이에요. 체감 온도가 무려 5도나 내려갑니다. 32도에서 27도 느낌으로 바뀌어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하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얼음팩을 2개 준비해서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그러면 번갈아가며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도 할머니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하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습도 조절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습도예요. 온도가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는 67세 박영희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습도가 무려 90%였어요. 습도가 90%라는 건 거의 찜질방 수준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끈적끈적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신문지를 활용하세요. 신문지 10장 정도를 구겨서 방 곳곳에 놓아두면 습기를 빨아들여요. 신문지를 구기는 이유는 표면적을 넓혀서 습기 흡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평평한 신문지보다 구긴 신문지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하루만 지나도 공기가 뽀송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신문지를 만져보면 축축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더 효과적인 방법은 굵은 소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접시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세요.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녹아내려요.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눈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가는 걸 보면 정말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니까 습도가 90%에서 60%로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온도여도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 위치예요. 선풍기 바람이 잘 닿는 곳에 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습기를 빨아들인 공기가 잘 순환되거든요. 세 번째는 공기 순환의 마법입니다. 밤에만 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해가 진 후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할 때 사용하세요. 창문을 두 곳 열고 선풍기를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향하게 놓으세요. 그러면 실내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반대편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선풍기를 바깥으로 돌리는데 어떻게 시원하지? 하지만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밤 9시쯤 되는데 실내 온도가 30도, 실내 온도가 26도예요. 이럴 때가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반대편 창문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5분만 지나도 실내 온도가 눈에 띄게 내려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방 전체 공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금세 시원해져요. 단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할 때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창문 열기 전에 날씨 앱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몸을 직접 식히는 방법입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목과 손목에 감아 보세요. 이 부위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차갑게 하면 몸 전체 체온이 내려가요. 목 옆쪽에 있는 경동맥, 손목 안쪽에 있는 요골동맥, 이런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를 차갑게 하면 차가워진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체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꽉 짜고 목 뒤쪽과 손목에 감아보세요. 2에서 3분만 지나도 몸이 확실히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수건이 불편하시다면 쿨링 스프레이를 활용하세요. 팔다리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에어컨 부럽지 않게 시원해져요. 스프레이 속 멘톨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얼음 마사지예요. 얼음 조각을 천에 싸서 목, 뒤, 손목, 발목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몸이 열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원한 음료도 체온을 내리는데 도움이 돼요. 수박, 오이, 민트를 갈아서 만든 주스는 천연 쿨링 음료예요. 5번째는 제가 직접 개발한 꿀팁입니다. 택배 받을 때 나오는 아이스팩 버리지 마세요. 이걸 선풍기 뒤쪽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무줄이나 끈으로 묶으면 됩니다. 선풍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거든요. 뒤쪽 공기가 차가우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차가워져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선풍기 전체에서 나오는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에어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스팩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젤 타입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물 타입은 차가움이 강해요. 둘 다 써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세요. 단,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밑에 수건을 깔아두세요. 그리고 전기 부품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추가 팁을 드릴게요. 레몬과 페퍼민트 잎을 활용해 보세요. 레몬 몇 조각과 페퍼민트 잎을 얼음물에 띄워두면 자연스러운 방향제 역할을 해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상쾌한 향까지 느낄 수 있어서 기분까지 좋아져요. 마치 고급 스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하나는 알루미늄 호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창문에 알루미늄 호일을 붙이면 햇빛을 반사시켜서 실내 온도를 3도 정도 낮춰줘요. 선풍기와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호일을 붙이기 전 35도였던 방이 32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선풍기 청소예요.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약해지고 전력 소모도 늘어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청소해 주세요. 선풍기 바람 방향도 중요해요. 천장을 향해 돌리면 공기 순환이 더 잘 돼요. 직접 몸에 바람을 쐬는 것보다 공기를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옷차림도 중요해요. 면이나 마 소재의 헐렁한 옷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훨씬 시원해져요. 몸에 달라붙는 옷은 피하시고요. 이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시면 정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들로 작년 여름 전기료를 40만 원 넘게 아꼈어요. 그 돈으로 여름철 기운 빠질 때 보양식도 사 먹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주고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었거든요. 또 에어컨을 안 쓰니까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구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지갑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똑똑한 시니어가 되셨어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신 거예요. 주변에 전기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댓글로는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후 효과가 어땠는지도 꼭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에어컨 없이 전기료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